근데 주먹구구식 전개로 이해가 좀 어렵거나 과장되고 개인 의견이나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업체 이해하는데 흐릴 수가 있고 공부하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일단은 그 IBM 그 키스킷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쭉 어제하고 오늘 봤었거든요. 근데 노이즈 때문에 그 회로가 이제 뭐 길이가 있나 봐요. 그래서 네다섯 개 이상 하면은 좀 복잡한 연산은 어렵지 않냐 이런. 근데 이게 또 작년 자료라서 조심스러운 거죠.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IBM은 2023년에 1000큐빗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. 그 노이즈 핸들링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보다 물론 더 중요한 다른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핸들링이 좀 그 노이즈 핸들링이 중요하지 않겠냐. 아마존은 현재 AWS 이쪽에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, IBM은 초전도구, 아이온큐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렸잖아요. 이온 트립 방식이기 때문에 노이즈는 아마 없을 건데 이제 또 다른 뭐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그 뭐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코딩도 어느 정도 되고 기술자도 있고 하드웨어도 좀 빵빵하지. 그러니까 결국 슈퍼컴퓨터가 하드웨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빵빵한 이 어떤 분야를 이게 이제 그 제 예상인 거죠. 이거를 양자 컴퓨터 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면은 가능할 거냐. 근데 이게 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하드웨어라든지 뭐 어떤 노이즈적인 그런 부분, 뭐 기술적인 부분, 그다음에 코딩이나 코딩은 뭐 그전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고 해도 대체할 수 있겠냐 뭐 이런. 근데 저만의 이거는 사실 영상도 없어요. 이거는 뭐 그냥 없어요. 예, 이걸 대체할 수 있어요. 기술자들한테 이게 대체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 양자 컴퓨터는 지금 약간 그래도 초기 단계지 않냐. 아직까지는 뭐 서비스를 일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영상에서 판단했으니 그렇고 3년 후 정도에는 슈퍼컴퓨터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큐빗을 얘기하는 거죠. 1000큐빗 됐을 때는 뭐 이거는 그냥 머신러닝 같은 거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바죠 오바. 그래서 문제는 지금 노이즈 싸움 초전조 쪽에서는 그렇고 아이온큐나 하니웰 쪽은 또 이온 트립 방식이니까는 요것도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클라우드 영상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키스킷을 더 많이 본 게 있어요.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전기차 실주행 영상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보기가 쉬운데 다른 것들은 또 실주행 영상 찾기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찾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키스킷 정도를 한번 찾아서 본 거고 1000큐빗 이후에서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. 해결책은 뭐 하여튼 노이즈 관리나 뭐 기술이 어느 정도 뭐 그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갖고 올 거냐. 그 뒤에는 이제 부연 설명이고요.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키스킷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그뭐 코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뭐 벡터 값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전류 넘어가고 이런 저건데 다시 보시면은 이게 다 기능별로 있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IBM 자료입니다. IBM.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틀어지고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연산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코딩 쪽을 뭐 제가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이렇게 코딩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내가 코딩을 한 거면은 이게 컴퓨터에서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내려고 해도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게 노이즈가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뭐 5큐빗, 5큐빗, 15큐빗, 5큐빗 이래서 이걸로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을 내가 어디서 계산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사이사이 노이즈가 껴 있으니까 이게 값이 그 100% 어떤 정확한 값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. 여기도 보면은 또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피해서 어떤 그걸 또 이거 빼고 다른 데서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제 완전 기술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이해하기는 거는 거기까지인 거고 이제 또 퀀텀 체스라고 그 옛날로 따지면 뭐 알파고하고 이렇게 뭐 바둑 두는 거 느낌 비슷하게 지금 스팀에서 한 10,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해볼까 하다가 이제 요 영상도 유튜브에 몇 개 있어가지고 봤는데 뭐 이기면 이제 뭐 알파고 이기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헬로우 퀀텀이라고 이 어플 다운 받았거든요. 그래서 X 누르면은 뭐 이게 뭐 결과값이 왔다 갔다 좌우측 어떤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퍼즐 비슷하게 해서 요거가 요거 아까 그
키스킷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아까 해봤는데, 이게 이제 그쪽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좌표나 연산이나 또 회로 이런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요 모양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요거 딱 누르면 이렇게 뒤집히거든요. 이렇게 촉 와가지고 그러면은 완성 해가지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이거든요. 4단계 5단계 넘어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냥 머신러닝으로 혹시 이게 그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,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. 그래서 이런 어떤 공룡을 하나 나왔을 때 부하가 되면 키를 어떤 이게 그 유의미한 값, 함수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,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나 그 클라우드 쪽에서는 다 회사들마다 데이터 관리를 하잖아요. 고객 관리할 때 데이터 관리. 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값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딥러닝, 뭐 머신러닝 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결과값을 내는데,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, 이게 이제 잘 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움직였으니까 잘 때 이 정도 충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, 이런 데이터 값으로 정리하는 게 요거를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머신러닝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꽉 자리를 잡고 있는데, 요 진영이 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건 이거대로 하고, 그 양자 컴퓨터는 더 윗단에 있는, 어떻게 보면은 더 상위에 있는 업무를 하겠죠.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당장 어차피 머신러닝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엎고 양자 컴퓨터로 바로 넘어가긴 그렇고, 이건 이거대로 쓰면서 더 커지는 거죠.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 전기차 윗단은 자율주행, 자율주행에서 더 윗단으로 가면 이제 완전 무인 택시. 아무 그냥 24시간 365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자기 혼자 메인터넌스나 그 유지 보수까지도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거지. 자기 혼자 막 로봇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서킷에서 이렇게 차가 쏙 들어오면 타이어 바꾸듯이 탁탁탁탁탁, 어떤 이런 그 더 완전 무인화된 개념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, 결론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, 이게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요번 영상의 초점은 약간 노이즈나 지금 키스킷만 한번 쭉 영상을 파봤거든요. 근데 다른 회사들도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찾아서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. 근데 기술 자료들은 좀 뭐 과거 거나 이렇게 저 리서치 그쪽, IBM 리서치 쪽 자료들도 많은데 이제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. 다 대부분이 기술자리고 기술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, 이거 그럼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누가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?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아마존, 구글, IBM, 아이온 그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맞겠냐고 물어보면,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. 근데 저희도 뭐 누군가는 선점을 해서 올라가겠지만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, 그렇다고 코딩이나 그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는데,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나 어떻게 흘러가는지. 그래서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,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게 어떤 유효값이라든지 잘못된 값이 나왔다,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. 문제가 커지는 거죠.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나 이렇게 머신러닝에서도 대응하는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 대형 사고가 난다든지, 그런 오류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에서 뭐 금융이라든지 뭐 어떤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수치가 안 맞아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양자 컴퓨터의 그 오류를 줄여 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, 아이온큐나 하니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됐냐.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저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뭐그 4차 혁명에 관련된 회사들도 좀 파긴 파야 되는데, 뭐 또 한번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거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요.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합니다. 이상입니다.